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스마트폰 확인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아마 주식창에 뜬 시뻘건 하락 화살표들을 보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던진 15% 보편적 관세라는 폭탄. 이건 단순히 뉴스 한 줄로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이 통째로 비싸지는 경제적 지진의 시작이거든요. 15%, 그냥 숫자만 들으면 피부에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좀 더 내나 보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15%라는 수치는 단순한 장벽을 넘어 절벽을 의미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미국산이 아닌 물건을 살 때마다 국가에 15%의 벌금을 내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10만 원 주고 사던 유명 브랜드 운동화가 있다고 칩시다. 관세 15%가 붙으면 단순히 11만 5천 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바보가 아니에요.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통관 비용, 서류 작업 비용, 그리고 줄어든 판매량을 메우기 위한 마진까지 전부 가격에 녹여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가격표는 13만 원, 아니 14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나는 해외 직구도 안 하고 미국 주식도 안 하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 현대차가 만드는 자동차가 미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15%의 통행료를 낸다고 상상해보세요. 가격 경쟁력이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그럼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성과급이 깎이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경기와 여러분의 연금 계좌까지 줄줄이 파란불이 켜지는 겁니다. 자, 그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관세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단순히 미국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아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경제적 선전포고입니다. 최근 미국의 상황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행정명령들에 대해 그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강한 지도자를 저처하는 트럼프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한 겁니다. 사법부가 내 앞길을 막는다면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독점적인 권한인 무역법으로 내 힘을 증명하겠다. 미국 대통령에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도 관세를 조절할 수 있는 막강한 칼자루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자꾸 반칙을 부니까 경기장 주인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내 구장에선 내가 정한 룰대로만 경기해, 싫으면 나가 라고 판을 뒤엎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경제적 계엄령을 선포해서 대법원과 정치권의 간섭을 한 번에 돌파하려는 전략이죠. 또한 이건 전 세계를 향한 아주 잔인한 길들이기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계속 장사하고 싶어? 그럼 우리한테 상납금을 내거나 아니면 너네 공장을 짐 싸고 아예 미국 본토로 옮겨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멕시코나 베트남에서 싼 인건비로 꿀을 빨던 기업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15% 세금을 내고 망할 것인가, 아니면 비싼 인건비를 주더라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트럼프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고 그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돈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공포스럽게 느껴야 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관세는 결국 물건값을 올리죠. 물건값이 오르면 뭐가 찾아오나요? 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는 물가를 잡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로 물가를 강제로 끌어올리면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다시 올리거나 지금의 고금리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치명적일까요? 여러분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한국 금리도 따라서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자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15% 관세는 단순히 물건값 15% 오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대출 이자, 생활비, 그리고 기업의 투자 심리까지 꽁꽁 얼려버리는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과거 1930년대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당시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란 걸 통과시켰습니다. 수입품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겼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고 국제 무역량은 60%나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최악의 경제 재앙, 대공황이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혹시 그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는 건 아닌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 어디서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달러의 시선이 제안하는 필승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본토에 뿌리를 내린 기업에 집중하십시오. 이제 성장성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디서 만드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외 공장 비중이 높은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기업들은 당분간 관세의 늪에서 허우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 내에서 모든 생산 공정을 해결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 미국 철강사인 유콜이나 미국 내수매조 기업들은 트럼프가 쳐준 15%의 보호막 안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겁니다. 경쟁자들이 관세 때문에 비틀거릴 때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할 테니까요. 둘째, 대체 불가능한 테크놀로지를 가진 기업입니다. 관세가 15%든 50%든 이 물건 없으면 우리 산업이 안 돌아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들은 관세를 소비자에게 100% 전가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AI 반도체의 핵심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나 특수 의료 장비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당장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이 기업은 트럼프의 관세를 견디고도 가격을 올릴 배짱이 있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은 냉정하게 비중을 조절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자산의 앞자리를 바꿀 수 있는 1:1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15% 관세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디서 시작됐고 우리 삶을 어떻게 덮칠지 아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세계의 포식자로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정보의 양보다 중요한 건 정보를 해석하는 눈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우리는 관세 장벽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을 찾아내야 합니다. 달러의 가치는 더욱 귀해질 것이고 자국 우선주의의 바람은 더 거세질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변화의 길목마다 저 달선이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날카로운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살펴본 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세 수혜주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언제나 따뜻한 빨간색으로 가득하길 응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